안녕하십니까. 군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학간로의 좋은 선생님과 강한 선생님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 강한 선생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가르치다 보면 고민도 하게 되고, 이런 고민은 강사를 시작하면서부터도 해야 되고, 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해서 일정 부분이 결국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포지션을 확정 지으면 그때부터 더 빠르게 이제 코칭하거나 티칭하는 것이 발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적정하게 강원도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강원을 조절하는데 그래도 결국은 본인이 한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부터 말씀드리면, 좋은 선생님은 이제 정체가 모호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이 좋은 이유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이유들을 항상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 좋은 이유로 강한 선생님의 요소들을 차입할 수 있는지 끌어들일 수 있는지 항상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강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강한 정도의 시기나 가능성이나 이게 성과를 보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좋은 선생님의 어떤 이미지를 더 씌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순서적으로는 초보 강사들한테는 저는 이제 강한 선생님을 포지션을 잡으시라고, 강한 선생님을 잡은 다음에 좋은 선생님이 점점 돼가는 게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돈을 버는데도 훨씬 더 유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강한 선생님은 티칭이 강한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서 프로 강사들이 많죠. 그래서 돈을 받고 성적을 주면서 권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강해도 아이들이 버티고 부모들도 아무 소리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면에 좋은 선생님은 이 티칭도 있지만 코칭, 그 다음에 아이들의 안정, 인생 상담, 교육, 교사적 속성이 강하고 정서 안정을 잘 시키면서 소통을 잘합니다. 물론 프로 강사면서도 소통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주안점은 그렇다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방법상에서도 이 프로 강사들은 예외를 제외합니다. 해나가야 되고, 이 돈이 될 만한 중심 학생들을 공략을 하죠. 그러면서 나의 충성하는 중심 학생들의 성적을 담보로 강하게 요구하고, 강하게 만들어가고, 팀도 바로바로 구성하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방법. 그래서 경계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 강사 선생님한테 수학 선생님인데 국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왜 나한테 그걸 도대체 물어보냐고. 벌하는 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가 다 나오고, 이쪽에 이제 좋은 선생님은, 이해하는 선생님은 아이 전체, 아이의 입시 전체, 아니면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걸 질문하면 내가 한번 고민해볼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자, 보시면, 이렇게 기호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강한 선생님은 부모님들이 좋아하죠. 실수요자, 돈 내는 사람이 실수요자고 공급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공급자는 강사이기 때문에 강사가 주체돼서 내가 만족하는 돈 많은 대가만큼 내가 뭔가를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내 할 일은 명쾌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선생님은 이 학생이 당사자가 돼서 소비자인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이 요구하는 것, 바라는 것들을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고 해나가려고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한 선생님분들은 중위권이나 상위권에 급격하게 올라가고 싶은, 아니면 하위권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싶은, 당장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하고 잘 맞습니다. 당장 공부를 난 하고 싶다. 대책을 당장 마련해라. 자, 그런데 이렇게 소비자 중심의 학생은 어쨌든 목표적인 목표와 단계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 동기유발을 시키면서 차근차근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목표를 유지하고 효율성을 가지고 단기의 성과를 내면서 프로 티칭을 하는 것 하고, 이렇게 단기의 성과를 못 내는 학생들은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가죠. 자, 공급의 형태를 봤을 때 이렇게 단기로 개인 과외를 고액으로 하거나, 아니면
이 초대형 학원에서 프로 강사로 일하는데 이건 이제 프로 강사의 능력의 한계에 따라서 이 정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프로 강사들이 강의를 하다가 시스템을 만들고 학원을 차리기도 해서 강한 관리를 하는 원장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원장만큼 강한 강사들이 모이지 못한다면 이제 더 대형으로 성장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관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인 중대형에서 프로 강사들이 놓칠 만한 아이들, 뭐 예를 들어서 일명 꼴통반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흘린 아이들을 감돌이 하거나 아니면 학원의 컴플레인을 해결하거나 뭐 이런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혼자서 1인 교습을 해나가면서 자기 입맛대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형 학원에서는 좋은 선생님이 필요하죠.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이 프로 강사들은 그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 기술도 항상, 그 다음에 조직의 백업도 있어야 되고, 특히 이 상담하는 역할이 뛰어난 프로 강사라면 엄청나게 그 금전적인 소득을 발생을 시키지만, 강의만 하고 이 상담이 약한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담이 약한 분들은 상담을 백업을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이 좋은 선생님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뭔가 장기간으로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나 내부 교칙이나 끊임없는 동기 유발을 연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피로도가 많이 이 부분에 이제 좋은 선생님의 피로도는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끌고 가는, 장기간 끌고 가면서 내가 바라고 하는 교육을 하려면 그 일정 성과를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일정 성과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정 작은 성과들을 만드니까 과정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게 되고, 간혹 스스로 변한 아이들이 대박을 치면 이 대박 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끊임없이 좋은 선생님의 소문이 나서 입소문으로 들어오게 되죠. 변수는 좋다는 것은 이제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대형 학원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단적으로는 이렇게 마냥 좋은 선생님으로 무책임해서 아이의 성적이나 이런 성과들이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이렇게 프로 선생님으로 할 때는 결과를 바라기 때문에 항상 중박을 칩니다. 중박을 치지만 과정이 도구화돼서 전제화되거나 독재화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지만 좋은 선생님이라는 탈 속에서 독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좋기 때문에 뭐라고 반박을 못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어쨌든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은, 강사들은 학원을 지향하고요. 프로 강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정적인 습관을 만들어가고 성취를 해나가면서 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에 맞춰서 대안교육을 꿈꾸는 좋은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거나 명백히 이렇게 강한 강사, 프로 강사에서 좋은 선생님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선생님이 이만큼 좋은데 능력까지 좋으면 이렇게 확장돼야 되는데 이 시간이나 연구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걸립니다. 좋은이라는 수업 외적, 어떻게 보면 강한 선생님은 수업적으로 보이잖아요. 수업이나 이야기. 이쪽으로는 뭐라고요? 여유 있고 있수 있게 이렇게 비수업적인 인상적인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언을 이 강한과 결합해서 조언을 먼저 확정짓는 다음에 강한을 만들려면 이게 모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라리 이 가운데는 강하게 만들고 이 강한 거에 확실한 중심을 바탕으로 해서 조언으로 확장되는 게 훨씬 더 수월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언 안에 포인트로 이렇게 강한을 취합해서 만든다면 이 교육 시스템이나 어떤 자기의 교육 철학 같은 걸 완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조언과 강한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조언이든 강한이든 아이들, 학부모든
학생이든 어떤 만족이든 이것들의 가장 성패를 좌우하는 것들은 결국은 강사의 선택이고 판단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강사가 자기가 강한 선생님으로의 속성으로 이걸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좋은 선생님으로 이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강한을 끌어들이고 아니면 조언을 끌어들여서 일정 부분 끌어들여서 이 자기의 독특한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 조언과 강한의 고민들 둘 다 필요한 것들의 적절한 조화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둘 다를 처음부터 모두 가지고 가려면 실제적으로 이 둘의 고민이 지나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강으로 잡았다면 그 강이 자신의 교육을 하는 스타일이고 교육 철학이고 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적인 부분을 강력하게 확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요소들을 수입하고 이 자기가 강으로 나타나는 부분의 단점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면서 보완해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언과 강한을 1대1로 두시면 안 되고 어떤 하나를 선택하고 보완하면서 반대편을 흡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